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네요. 네, 오늘은 먼저 테슬라 주식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테슬라 주식 제가 저번 영상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주식은 3,000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3,000 이상 갈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시기가 문제지. 반면 또 이제 마이클 벨이라든지 그분이 이제 테슬라에 숏을 치셨다 이런 뉴스들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저번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른 게 갑자기 테슬라 주식이 여기 700달러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선 쌓다가 갑자기 또 이제 75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쟁이는 아닌데, 차트쟁이들 보면은 뭔가 저항선을 뚫었다, 이평선을 뚫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뭔가 지지부진하던 이런 주식이 좀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가지고 제 영상 주주분들 많이 보시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요새. 다만 이때 사신 분들, 테슬라 1,000달러 간다 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여전히 그때까지 존버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드디어 이제 구조대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요새 좀 그나마 좀 살만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제가 사실 주식을 제가 이렇게 관심 없어 왔던 거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타고 테슬라 이런 소식을 남들보다 좀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많이 접하게 되면은 이거를 냅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저한테 물이 안 가는 선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은행 적금 누가 하냐 하지만 전 집을 살 생각을 하니까 사실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돈 쌓는 거 중에 또 남는 거에 대해서 정말 소액을 투자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봐야 저한테는 사실 저한테는 얼마 큰 그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지잖아요. 회사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내가 주식이 없으면은 뭔가 좀 포모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들어가지고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또 오르니까 또 기분은 좋죠 사실. 아무튼 간에 테슬라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애플도 못 피해가는 그런 큰 사건이면은 테슬라도 당연히 그런 거를 피할 수 없을 거니까. 그때는 자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는 추매를 하시든지, 테슬라의 미래를 보시면요, 그렇게 운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투 그리고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하면요, 그냥 좀 편합니다. 일비 안 하게 되는데, 하도 주면서 이제 테슬라 주식 얘기를 좀 하니까 반대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잠깐 좀 털어야 되나 그런 생각, 주변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기분 좋은 소식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V3 공장이 1년에 10,000대씩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캐패시티를 가진 공장이 상하이에 건설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슈퍼차저 1년에 10,000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0대씩 생산해서 이게 전부 다 설치한다고 가정하면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전 세계에 설치된 테슬라 슈퍼차저 대수를 봐야 되는데, 저번 쿼터까지, 그러니까 2021년 2분기죠. 2분기까지 테슬라는 26,900개 슈퍼차저, 2,966개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슈퍼차저 기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6,900기인데 1년에 10,000기씩 생산을 추가 생산하는 거죠. 기존에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런 생산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 테슬라가 정말 슈퍼차저를 굉장히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릴까요? 1년에 만들면은 정말 거의 당분간은 1년에 거의 한 30-40%, 전 세계에 깔려있는 것 중에 30-40%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까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이 테슬라는 이 슈퍼차저를 테슬라 전용 충전소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게도 개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유럽의 몇몇 슈퍼차저는 벌써 이제 다른 브랜드에 개방이 될 예정이죠. 그런 말인즉슨 이제 테슬라도 정말 충전 사업을 테슬라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이제 모든 전기차 브랜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한 의지, 의지죠. 이런 거는 의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거, 테슬라는 이런 거 하면은 물론 일론 타임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벌써 공장 부지 이런 거 다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금방금방 만들 겁니다. 그래도 충전소 공장이니까 자동차 만드는 거에 비하면 훨씬 간단한 레벨의 그런 조립,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슈퍼차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깔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테슬라 오너분들은 약간 좀 반반하시겠죠?
이게 뭐 많이 깔린다고 좋다고 하지만 또 타 브랜드에 깔리면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타 브랜드에 개방이 되는 슈퍼차저가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되면은 이제 정부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충전기를 설치할 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테슬라의 의지가 있으면, 네, 제가 이거 정말 이거랑 연관된 고속도로 진짜 연관된 그 가족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테슬라미라도 테슬라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정부로부터 설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 코리아도 적극적으로 이제 고속도로에 이렇게 슈퍼차저를 설치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타기 정말 약간 아쉬운 부분이 휴게소에 슈퍼차저가 없다는 건데, 그것마저 이제 사라지면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는 차다. 네, 물론 이 충전 인프라 외에도 최근에 제가 좀 잘 안 보는 유튜버분의 영상인데, 그 하체 후리기 영상 EV6하고 이 테슬라 모델 Y 하체를 보니까 이 진짜 모델 Y가 네, 지금 되게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를 보면 굉장히 싸게 보이는 그런 정도의 차인데, 이런 차 자체의 성능도 훌륭하고 소프트웨어도 훌륭하고 충전 인프라까지 갖춰지면 정말 안 살 이유가 없는 차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사는 차지만 이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박차를 갈 수 있는 슈퍼차저 공장이 이제 상하이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차저 이야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네, 제가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버지만 물론 저도 유튜브 시청자이기도 하다고, 제가 즐겨보는 그 비오르님,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오르님인데 최근에 이런 재밌는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이거 풀 영상을 안 받고 좀 끊어가면서 봤는데 뭐 결론을 얻는 데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오르님이 재밌는 걸 많이 하십니다. 자동차 리뷰, 전기차 리뷰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뭐 어디 정해진 구간, 예를 들면 2000km, 이번엔 2000km인데 2000km 구간을 왕복하면서 몇 시간 안에 출발지로 도착을 하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세요. 이런 걸 왜 하냐? 네, 이거는 자동차 성능, 주행 가는 거리, 전비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만, 이게 2000km는 아무리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차더라도 분명히 충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0km를 가기 위해선.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충전 인프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물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결과를 정말 이걸 진리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정해진 그런 조건에서 테스트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비오르님이 이 날씨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먼저 이게 조건부터 말씀드려야죠. 이게 보시면 모델 3 롱레인지도 아니고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입니다. 리튬 인산저 배터리를 장착한 중수사 모델, 그리고 이거 멀리서도 보이시죠? 포르쉐 타이칸 4S 79kWh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옆에는 포드 마키입니다. 얘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이거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99kWh를 탑재한 정말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2000km 테스트를 했어요. 누가 가장 빨리 도착하는지. 정답은 네, 제가 이렇게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1등 했습니다. 가장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고, 그리고 전비는 좋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배터리 용량 자체가 이렇게 좀 20-30%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가장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네, 포드 마키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도착하고 나서 10분, 20분 뒤에 도착했고, 타이칸은 좀 굉장히 더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네, 전비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입니다. 스탠다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설치된 슈퍼차저 V3, V2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이분이 노르웨이 분이거든요. 여기 노르웨이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보여드렸는데 진짜 충전 인프라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간선마다 다 깔려있어요. 정말 바글바글하죠. 그러면은 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이제 이런 슈퍼차저를 간선마다 이용하고 간간히 이제 공용급속 충전기를 이용하지만, 나머지 이제 포르쉐 타이칸 4S라든지 포드 마키 롱레인지 모델은 모두 공용급속 충전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물론 공용급속 충전기 중에서도 거의 뭐 아이오니티 그 350kW급 충전기가 있기에 중간중간 200kW 넘게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타이칸 4S 같은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충전소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충전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스펙보다 좀 훨씬 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더구나 전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보니까 모델 3 그것도 스탠다드 플러스가 이 인프라와 이 전비 성능을 가지고 이 두 차종을 잡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공인된 시험 주행 그런 환경에 맞춰진 게 아니라 운전자
참여자도 다 다르고 더구나 노르웨이입니다. 우리나라 오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테슬라 슈퍼차저 V3 많이 까는 이유, 결국에는 테슬라 차량의 전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행 가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인프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이 테스트를 우리나라에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하면 이제 뭐 모델 3 롱레인지 그리고 아이오닉 5 이 정도랑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감히 뭐 테슬라가 이긴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테슬라 슈퍼차저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속도로에 깔려있지가 않으니까, 고속도로에는 지금 환경부 초급속도 깔리고 있고 지금 이제 EPT도 깔려있죠.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런 고속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물론 테슬라 슈퍼차저 V3도 250kW급 이렇게 좀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멀리 있다는 거죠. 간선마다. 우리가 국도 테스트하면은 테슬라가 또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고속도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마냥 또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가 이기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나라에 2000km를 이렇게 뭐 1박 2일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있는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테슬라가 유리할 것 같고, 왜냐면은 어차피 그냥 멀리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뭐 테슬라도 이 슈퍼차저 V3가 초반 구간에 굉장히 속도를 빨리 올라가게 그렇게 유지를 하게, 배터리에 물이 안 가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살짝 충전해 가는데, 근데 그 살짝 충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충전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도 테슬라가 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진짜 제가 여유되면은, 그런 환경이 되면 한번 꼭 우리나라 방식으로도 좀 하고 싶은 그런 테스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선별로 깔려있지 않은 거, 이거 열심히, 지금 테슬라 오너는 저도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테슬라 오너분들도 열심히 테슬라 코리아에다가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슈퍼차저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슈퍼차저만 얘기를 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테슬라 FSD 베타 소프트웨어가 노출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노출이 됐냐? 그러니까 지금 FSD가 있고 FSD 베타가 있습니다. 근데 FSD 베타 붙은 게 더 진화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FSD랑 FSD 베타랑 구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SD 굴러가는데 뭔 베타가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베타는 정말로 알아서 얘가 뭐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그런 시내에서 자유주행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FSD 베타입니다. 이게 노출이 됐다는데 어디에 노출이 됐냐? 이 FSD 베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베타가 미국에도 정말 특정된 도시에서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베타 참여자의 대부분은 테슬라 직원입니다.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정말 몇몇의 선택된 일반인이고 정말 소수의 분만 이거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지금 FSD를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0,000를 주고 팔고 있습니다. 이거 인상 굉장히 많이 했죠. 작년에 2번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FSD 베타가 생기고 나서 한번 올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FSD 베타는 정말 선택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데, 보통의 사람들 99%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FSD만 이용한다는 거죠. 뭔가 $10,000 주고 쓰긴 아까운 그런 기능을 가진 FSD를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뭔가 개선되는 게 없는데 베타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베타면 모르겠는데 내가 참여할 수 없는 베타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1,000씩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770만원 주고 팔 때랑 지금 900 얼마 주고 팔 때랑 가격만 다르지 사실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 신호 인식 여전히 못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 물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이제 어떤 정말 소프트웨어 해커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리눅스 베이스의 시스템입니다. 이 테슬라 OS가. 이거를 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 FSD 베타를 선택받지 않았어도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셨나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FSD 베타를 운용을 해보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대놓고 올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렇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를 것도 아니죠. 이게 베타가 대상이 아닌 국가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뿌려진 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몰랐을 리는 없고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테슬라는 그냥 가볍게 넘겼나 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사는 이 해커분께서 똑같이 이거를 운용해가지고 이 FSD 베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어요. 이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타자로 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쳐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한번. 만약에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react.co라는 곳에 이 기사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링크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S 베타를 인증받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방법을 알려줘도 이건 하긴 좀 무서운 방법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안 가져왔겠죠. 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FSD 베타를 이 미국의 정해진 국가만, 왜 이렇게 정해진 국가만 진행할까요? 네, 이유가 간단하죠. 왜냐면은 이 현재 이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뭐 교통 체계가 이 미국의 특정 지역에 맞춰져 있는 그거에 대해서 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만 이렇게 좀 뿌리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코리아로 오건 차이나로 가건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가 예상했던 그 베타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와이드하게 릴리즈를 여태까지 하지 않은 건데, 물론 와이드 릴리즈 계획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먼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유럽도 가야 되고 중국도 해야 되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또 모르겠어요. 이건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우선순위가 좀 멀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영상 올리신 분들 국적이 뭘까요?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 뭔가 되게 러시아어 같죠? 러시아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언어 같죠? 네, 여기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해커분이 이거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연한 영상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잘 작동될지 안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FS 베타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학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미국에 맞는 그런 신호체계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설정되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잘 돌아가면은 그게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네, 생각보다. 심지어 신호도 인식을 해요. 그거 보고 제가 진짜 와, 어떤 해커분이 우리나라에 굴려도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좀 들 정도로 정말 잘 작동을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호 같은 경우 뭐 미국과 비슷하니까 뭐 색깔을 보고 인식하면은 뭐 잘 작동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이런 체계 같은 것도 있을 건데, 물론 그런 정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정말 다른 그런 게 있으면은 오작동을 하겠지만, 어지간하면 뭐 꺾고, 예를 들어 비보 좌회전은 아니고 일단 뭐 차선을 넘어서 좌회전 같은 것까지, 이런 것까지 잘 한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 테슬라는 별도의, 물론 이 알고리즘 자체의 학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이게 다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해진 그런 테스트 국가뿐만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국가에 가서 이거를 그냥 던져 놓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거죠. 얘는 기본의 사전, 뭐 매핑 데이터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는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어딜 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전 정보가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갔을 때도 눈으로 파악하고 뇌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사고를 이 차량, 테슬라 차량들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뭐 라이다 그리고 이런 HDMI 필요한 차량들을 여기 우크라이나에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전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이 차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어설프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HDMI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자율주행을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자율주행 못한다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영상들이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갖다 놔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 테슬라 차량에 이런 카메라 비전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좀 이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갖다 놔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신호인식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다고 직접 해볼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와, 참 대단하다. 지금도 제 정보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물론 개인정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그리고 릴리즈하고, 심지어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또 카메라와 레이더 기반이라서 게다가 뭐 도조 컴퓨터가 막 학습하게 들어가고 막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 갈 거라는 거. 저는 차를 산지 지금 많이 1년하고도 3개월이 넘었지만 앞으로 발전될 구석이 많다는 거. 저는 FSD 유저니까 OTA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정말 테슬라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BM 벤츠 영상 올리고 거의 뭐 조회수 폭망.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벤츠에 이렇게 관심이 없나? 이 QA만 볼 때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해가지고 좀 기대하면서 올렸는데 거의 조회수가 폭망했는데, 제가 디자인이나 외관 이런 거는 되게 고급스럽다,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외관만 정말 멋있게 삐까뻔쩍 했지 실내라든지
정말 눈으로 안 보이는 내부는 비싼 값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세팅을 한 정말 이런 테슬라, 네, 참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슈퍼차저 V3와 FSD 베타의 노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